정말 변했다라는 걸 보여줄 만한 뭐 상징적인 뭐 이벤트나 조치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이름을 바꾸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바뀌겠다라는 어떤 선언의 실체인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정말 그 증명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 TF의 단원들이 33명인데 이 33명이 다 청년이에요. 다시금 당이 나아질 수 있고 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정체성의 재확립을 2030이 아예 주도로 전권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이 당명 개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 당이 미래 세대가 중심에 서서 결정의 권한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전 이게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증명의 시작을 우리가 실행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냥 앞단의 옷을 입는다는 그 행위, 가벼운 행위가 아니라 나의 활동상과 내가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되는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업무인 거죠. 국민의힘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결국 효능감을 주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배신감을 느껴왔고 지금도 느끼고 있다. 그 지점이 가장 연상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변했다라는 걸 보여줄 만한 뭐 상징적인 뭐 이벤트나 조치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저희 TF 단원들 중에 굉장히 다양한 직종의 네. 직장인들이 함께 하거든요. 네. 이제 작업의 전체 프로세스를 보면 이제 전략을 짜고 기획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그 방향성대로 단어와 비주얼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뒷단에 어떤 마케팅으로 풀어내야 될지 쫙 A부터 Z까지 쫙 나오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 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브랜드 전문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브랜드가 소위 그 이미지가 아주 나빠지더라도 이름을 바꾸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잖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래서 본인은 와 이름까지 바꾼다고? 자기는 사실 이 작업이 얼마나 무겁다는 거를 그만큼 인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저 100% 동의하는 게 이름만 바꿔서 뭐가 달라지냐라는 지점에서 이름을 바꾸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바뀌겠다라는 어떤 선언의 실체인 것이고 그 이후에는 정말 그 증명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바뀌었냐? 진짜 무서운 작업이에요. 이걸 담당하는 TF 위원들도 굉장히 무겁게 작업하고 있지만 이 새로운 이름을 받아서 이것을 현장에다 쫙 뿌리는 정치 조직인 국민의힘의 당 안팎의 국회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은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바뀌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근데 보통 이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금 이제 말씀 주신 질문을 조금 이어서 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저스트 이름만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포장을 바꾸는구나. 하드웨어를 바꾸는구나.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 TF의 단원들이 33명인데 이 33명이 다 청년이에요. 2030 정말 물리적인 청년, 특정한 시기의 청년들인데 이 대부분 사실 당에서 청년들을 소비하는 패턴인 한두 번 이제 불러서 이제 들러리 세우고 이제 다시 찾지 않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다시금 당이 나아질 수 있고 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정체성의 재확립을 2030이 아예 주도로 전권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지점에서 그 당의 모든 자원들을 미래 세대에 집중시키는 시스템 개편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뭐 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이 당명 개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 당이 미래 세대가 중심에 서서 결정의 권한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전 이게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증명의 시작을 우리가 실행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 지점에서 이름이 바뀌면 당연히 그 이름이 특정한 구속력을 가져서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그리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리소스가 다시 한번 재배치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저는 아니, 옷이나 뭐 기대합니다. 입는 게 달라지면 생각도 바뀔 수 있으니까 말이죠. 네, 예를 들어서 네. 이거 정말 예지만 저희 네. 고려하고 있는 당명은 아니지만요. 자유와 기회라는 걸로 당명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럴 수도 그러면 있겠네요. 이 이름이 바로 이 구성원들에게 자기 구속적 제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법안을 만들고 어디 가서 활동을 할 때 기회라는 것을 누구와 나눌 수 있는가, 어떤 형태로 나눌 수 있는가, 어떻게 더 많이 펼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하게 돼요. 약간 강박이 되는 거군요. 네, 긍정적 자기 강박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앞단의 옷을 입는다는 그 행위, 가벼운 행위가 아니라 나의 활동상과 내가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게 되는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업무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다소 조수 섞인 그 비판적 의견 내주시는 분들도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시지 않을까, 이해를 알겠습니다.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이진영 의원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예. 좀 청년, 대학생으로서 참여하고 계신데 좀 국민의힘이라는 브랜드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뭐 당 전체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 전체나 뭐 브랜드나. 전 청년된 입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결국 효능감을 주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배신감을 느껴왔고 지금도 느끼고 있다. 그 지점이 가장 연상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은 지금이 처음의 위기가 아니라 네. 숱한 위기를 이제 극복해 왔는데 가장 최근에 있어가지고 21년부터 22년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당이 이제 재건되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때를 생각해 보면 결국 공정한 경쟁이나 그리고 희망의 사다리 같은 것들을 약속을 했고 청년들이 그것을 이제 대안으로 인식을 해서 선택을 받아서 살아났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청년들이 그 선택에 따른 기대감을 충족한 효능감을 느꼈냐? 그건 아니었다고 해준 게 없었다는 거죠. 생각하거든요. 네, 국민의힘이. 쉽게 말해서 네. 진짜 내 집 마련이 쉬워졌는가? 아니면 기회의 문턱이 좀 낮아졌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거를 소위 표를 준 만큼 다시 받지 못했던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약속이 좀 이행되지 않았던 것의 배신감을 연상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